휴가 다음에 첫 수업이죠. 휴가 때 중개사법 해보셨나요? 포기를 많이 했나 봐. 오늘 원서 접수 때문에 결강이 많으신가? 포기한 건 아니겠죠? 자, 그럼 오늘 중개보수 문제부터 나가겠습니다. 요약집은 58쪽이에요. 자, 요약집 58쪽. 이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는 작년 시험에서 이론 하나, 계산 문제, 이론 두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론 두 문제를 냈는데, 원래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가 출제 비중이고요. 올해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혹시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27회가 마지막이었어요. 계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실수를 일단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럼 이론을 먼저 보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는 잘 안 묻는데, 작년 시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언제 발생된다? 중개 의뢰를 받을 때, 중개계약 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행사는 중개 완성이 됐을 때 바로 행사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에 관한 문제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이때는 소멸하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소송 제기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겼어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이걸 후일 의뢰인이 알게 됨으로써 계약을 깼다. 그러면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니까 이때는 소멸해요. 그렇다면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중개보수 청구권이었고, 중개보수 관련 판례가 지금 교재에 쭉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내는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중개보수의 한도예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개보수 이론 문제를 내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개보수 문제는 뜨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중개보수 한도 체계가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읽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뭐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일방, 매매 교환이었어요. 0.9%. 임대차 등은 0.8% 범위를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OP냐, OP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구분했는데, 오피스텔은 모든 OP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적 기억해야 되죠. 전용 면적 몇이에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딱 85제곱미터면 OP를 적용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전용 입식부업과 화장실 등을 갖춘 것은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일방 0.4%였어요.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나머지 OP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이 아닌 물건들, 상가 토지 입광공이에요. 이거는 거래 유형, 거래 금액의 구분이 없이 일방 한도 체계죠. 지금 일방 최고 몇 프로? 0.9%예요. 뉴스 혹시 보셨어요? 이거 8월 달에 확정시키겠다고 그랬죠. 지금 국토부 입장이 이 한도 체계를 바꾸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이걸 확정을 하겠다 지금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이 단순화 시켜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사실상 이제 뜯어고치는 건데, 조례에서 9억대 12억대를 만들죠. 그 다음에 지금 최저 한도 체계가 없죠. 최저 한도 체계가 없는데 최저 한도 체계를 0.3%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최저 한도를. 그래갖고 9억에서 12억 구간대, 요거는 최저 한도를 만들어가지고 0.3에서 0.9% 사이에서 일단은 그 사이에서 이제 결정하는 걸로. 그래서 요걸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이거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시험 시행일까지죠. 시험 시행일까지 시행되는 법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개정되는 사항들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근데 요 부분은 바뀌진 않고요. 조례만 바꿀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중개보수의 한도였고요. 그럼 넘어갑니다. 60쪽으로 넘어왔어요. 중개보수의 계산인데, 요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일방한도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 그럼 산춘될 보수를 거래당사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 수수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두시고, 이거 엄청 잘 묶거든요. 주택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 시도조례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럼 어디 기준이다? 사무소 기준이요. 그럼 분사무소는 어디 기준이다? 분사무소 기준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아니에요. 이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복합건물, 이것도 엄청 잘 묻습니다. 복합건물의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어요. 그럼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한 뭘 적용한다? 주택을 적용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이 둘이 같았어요. 둘이 같았다면 뭐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니까 둘이 같다면 주택으로 간다.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한도에 부가세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별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을 했거든요.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중개보수 지불 시기도 아주 잘 묻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일단은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언제로 간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중개 완성시가 아니에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보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따져봤고요. 그럼 거래금액 계산해보죠. 이 거래금액 기준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재 60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매는 매매가액으로 하면 돼요. 이때 점유계정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예요. 다음에 동일 기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다.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그래서 이제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유계정에 대해서는 매매만 적용한다는 거, 이 점을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은 큰 것 기준이라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전세는 전세금으로 하면 되고, 임대차 주의해야 되죠.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그런데 요래 계산한 금액이 얼마?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건 또 미만이죠 지금. 그럼 딱 5천이 나왔다. 그럼 월세 곱하기 70으로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상가 토지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주택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권도 알고 있죠. 분양권은 거래금액을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갑니다. 분양금액 프리미엄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거래금액을 삼는다. 자, 그래서 계산 기준을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비죠. 이 실비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하느냐,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우린 실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그 설명을 하면서 제시하였던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었죠. 그럼 이거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입니다. 이건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비는 누가 부담을 하냐,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로 확인해 봅니다. 문제지를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두 문제하고 이론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요 1번 문제가 작년 기출이었죠. 기출 중에 하나였는데, 1번, 을이 개업공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습니다. 그럼 X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1번 지문. 갑의 고의 과실 없이 의뢰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갑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OX. 5죠. 2번, 주택의 중개보수는, 자, 이제 물건이 떴죠. 그럼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시도조례의 밑줄이죠. 그럼 맞고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외의 동그라미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고, 3번 질문.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잘못 해석의 밑줄이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사법 제33조에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에 밑줄 긋고 OX. X죠. 이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 그 개공이 중개를 하면서 분양권 거래를 중개했죠. 이걸 중개하면서 분양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상금액으로 보수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되는데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으로 받은 겁니다. 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해서 했다 하고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죠. 이게 그럼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착오란 거예요. 그럼 형법은 법률의 착오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해서 했다. 이건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를 초과해 받은 걸로 지금 처벌됐죠.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거기 이제 밑줄 긋고 X 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 질문입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갑과 을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지급이 완료된 날. 밑줄 긋고 나가야 되죠. 예,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들어가죠. 공인인구 삼명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거래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29의 기출이었습니다. 그럼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번 질문.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그럼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임대차의 밑줄이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1천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맞습니까? 주택 임대차니까 일방 0.8%. 2번 질문.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분양권의 그럼 밑줄이죠.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관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것을 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 맞습니까? 팔레이트드였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교환계약의 경우는 그럼 교환에 밑줄 그어야 되죠. 거래금액은 교환 대상 중개사물은 거래금액이 큰 중개사물의 가액으로 한다. 큰. 여기에 밑줄 긋고 5 나가야 되죠. 교환은 큰 것 기준이다. 4번 질문. 중개사무진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2분의 1 이상의 밑줄이죠.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을 밑줄 긋고 5 나가야 되죠. 맞습니다. 5번 질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밑줄 그어야 되죠. 그러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업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자, 오피스텔 밑줄이고 임대차의 밑줄이죠. 그러면 중개보수의 상한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1천분의 5가 아니고 1천분의 4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죠. 당최 문제가 쉬워서 어디인가. 자,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계산 연습인데 3번 문제가 바로 27의 기출이었는데요.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실수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마지막 출제였어요. 계산 문제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지금 어려워지는 추세인데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 풀 때는 꼭 이 원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제자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이것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쌍방을 물었다면 곱하기 2를 해놓고 시작해야 되죠. 유치찬란하지만 우리가 문제 읽다가 지금 지문을 읽다가 문제 뭘 물어봤는지를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유치하지만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쌍방인지 일방인지 구분을 여전히 못하는 신문이 있죠. 지금 출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액은 보수 총액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 물어보면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이건 쌍방이다. 근데 개공이 중개 의뢰인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이렇게 물어보면 일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 한도체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니까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 물어보면 이때는 쌍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1을 표시하고. 두 번째,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꼭 주의할 점이 거래금액 산정할 때 다른 건 실수 안 하는데 5천만 원 미만 임대차 있죠. 5천만 원 미만 임대차에서 월세 곱하기 70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적용해 줘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고. 세 번째 정할 점이 뭐냐면 물건의 종류를 계산 문제 풀 때도 꼭 구분하세요. 오늘 이 문제 풀어볼 건데 지금 밑에 문제 있죠. 그 4번 문제가 그 문제였는데 이게 25의 기출이었거든요. 이때 엄청 속았는데 물건의 종류를 왜 구분하라고 했냐면 제시를
상가를 해놓고 요율 제시는 주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엄청 속았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물건의 종류를 세 번째로 꼭 체크하시고 제시된 한도액, 그 다음에 중개보수율, 이걸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 풀 때는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쌍방이냐 일방이냐,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주의하고, 그 다음 물건의 종류, 상가인지 토지인지 주택인지 꼭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시고, 만약에 주택이었다면 제시된 조례유율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주택이 아니라면 제시된 조례유율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따가요 꼭 문제를 푸시고, 계산 문제는 한번 실수하게 되면요 잘못 계산한 그 답이 꼭 지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버려야 돼요, 계산을. 특히 실무하신 분들이 계산 문제를 많이 틀려요. 실무하신 분들이 참 신기해. 실무하신 분들이 중개사법 엄청 많이 틀리고 옵니다. 왜? 무시하고. 내가 실무를 하는데 중개사법 난 잘 알아. 그러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시험 문제 푸는 건 틀리죠? 틀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꼼꼼히 이제 실수를 막아줘야 된다. 자, 그럼 이 원칙에 있다가요 문제를 연습합니다. 3번 문제. 개공사 갑이 의뢰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이 주택을 보증금 1,500에 월세 30,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얼마냐? 자, 이거 일방 차이를 물어봤죠, 지금? 쌍방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매매의 경우와 임대차 경우를 비교를 해갖고 차액을 물어봤는데, 지금 그럼 두 번째 그럼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죠? 그럼 매매는 거래금액이 얼마? 6천. 다음 물건의 종류 구분해야 되죠? 물건이 뭐예요? 주택이었어요. 그럼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야 되죠? 주택이니까 제시된 요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6천만 원, 이거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 제시했죠? 그럼 0.5% 따르게 되면 얼마 나와요? 30만 원 나왔고, 임대차는 지금 보증금 1,500에 월세 30이니까 얻는 계산해도 이거 4,500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 거래가 됐으므로 1,500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70이다. 그러면 한 사람 얼마 나와요? 3,600. 자, 그럼 역시 물건이 주택이었으니까 제시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5천 미만은 0.5%죠. 그래서 0.5%를 때리게 되면 얼마? 18만 원이 계산됐고, 둘이 차이 12만 원이었어요. 이걸 쌍방으로 물었다면 2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내려갑니다. 이 문제 25에 기출이었는데, 개공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그럼 동그라미 쳐야 되죠.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3분의 1 밑줄 긋고요. 그럼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라면 이거 물건이 뭐예요? 상가다. 그죠? 그걸 명심해야 돼요.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그러면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고 그랬으니까 점유 계정을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개업공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일방이다. 그럼 계산된 금액이 정답이에요. 그럼 조건을 봤더니 계약 당사자가 갑 해가지고 매도인, 임차인, 을, 매수인, 임대인 이렇게 제시했죠. 그럼 이거 점유 계정 맞습니까? 팔고 주저앉은 거죠. 그럼 거래 금액은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그러면 매매 금액이 지금 1억 원이고 매매 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합의 중개보수가 있으니까 100만 원 적용해 줘야 되죠. 그러면 임대차는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점유 계정이 분명히 맞으니까. 그러면 거래가액 1억 원이었고 거기 밑에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이랬죠. 조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조례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택 외를 적용하니까 일방 최고 0.9%죠. 그럼 계산된 금액이 얼마 나와요? 90만 원이었고 합의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 90만 원이었죠. 그래서 25회 때 이 문제 엄청 틀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물어보기는 상가를 물어보면서 주택률을 지시해놨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중개보수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게, 높았던 게 이 문제가 아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면 이런 거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 계산 문제를 다 봤으니까 이제 문제집 돌아가야 되죠. 문제집. 자, 우리 못다한 문제를 다 풀어봐야죠, 또. 그러면 문제집 98쪽. 98쪽 대표 유형 2번 문제. 아주 문제가 마음에 듭니다, 이거. 작년 기출이었는데. 98쪽의 맨 위의 문제. A시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사 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건축물, 그중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다. 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밑줄 그어야 되죠. 그럼 이거 상가를 적용한다, 주택을 적용한다? 상가를 적용해요. 이것에 대하여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다. 자,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중개했는데 지금 매도인 을이 임차인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점유계정 맞아요? 점유계정 맞죠, 그럼? 이게.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O 해놓고 시작하는데. 그럼 기억입니다.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이거 착취를 유도했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을과 병이 지금 매매를 했죠. 그러면서 을을 임차인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을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했대요.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그러면 매매 금액만 적용하는 거지 을과 병으로부터는 각각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지문 O. 미은. 갑은 B시가 속한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 조례 밑줄 긋고 X는 갚아야 되죠? 이거 상가니까 조례를 적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X고. 디귿지문.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O. 다음에 4번 질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OX. X죠. 주택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상가를 적용하죠. 그러므로 X였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옳은 거였으니까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25의 계산 문제 풀어봤죠.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25회 때는 계산 문제로 물어봤고 지금 31회 때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사례형으로 물어본 계산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론을 물어봤죠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25회 문제가 응용된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죠, 이제. 그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X에 놓고 시작하는 거고. 1번 질문.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때 발생한다. 중개계약의 밑줄이고 발생의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의뢰 받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2번 질문. 개업공사는 중개의뢰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비약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3번 질문.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개인과 거래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결정적 기여의 밑줄이고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밑줄을 그으면 맞습니까? 매수인을 소개하는 등 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어요. 근데 개공을 따돌리고 몰래 계약했다는 얘기죠. 그럼 퇴직해야죠, 아주. 근데 보수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4번 질문.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에도 중개보수 기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의뢰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밑줄 긋고 청구할 수 없다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이거 우리는 의뢰를 받을 때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개 완성 시에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개공이 상인이니까. 개공은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죠. 그럼 상인은 상법 규정에 따라서 상인 보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어도 보수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 질문. 개업공사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율의 범위 안에서 자 주택 외의 동그라미에요.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율을 중개보수 및 실비의 율 및 한도표에 명시하게 기시해야 되며 이를 초과의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 묻진 않는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공이 한도표를 게시를 할 때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받을 한도를 그 한도표에 직접 명시하게 게시하고 이 게시된 요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5번도 맞았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지문. 실비는 매도인대 그 밖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수리된 실비의견은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예. 2번 지문.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의를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죠? 3번 지문.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자, 주택의 이름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예요. 중개 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주택과 85제곱미터 이의 오피는 매매교환 임대차의 구분이 있죠? 자, 다음 4번 지문입니다. 개업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가 해제된 경우 개공의 고의 과실에 지금, 그러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죠. 맞고. 5번 지문.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주택 소재지 밑줄 그어야 되죠. 관할 시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OX, X죠. 주택 소재지에 밑줄 긋고 X 나와야 돼요. 엄청 잘 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는 풀어봤고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보시죠. 중개 보수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개업공사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교환 계약을 중개한 경우 교환의 밑줄이죠 지금.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다. 맞아요? 우리 주택의 동그라미고 교환의 밑줄이죠 지금. 그러면 주택의 교환 계약은 일방 최고가 0.9%가 맞죠? 매매 교환 0.9%. 2번 지문. 동일 중개사물에 대하여, 그러면 물 동그라미예요. 동일 당사자 간에 당의 동그라미예요.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것, 기회 동그라미죠. 그럼 세 가지 다 충족했습니다.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와 함께했다.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맞습니다. 그럼 4번 지문. 법인인 개업공사의 분사무소의 중개를 완성시킨 경우는 분사무소 밑줄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에 따른다. 주된 사무소에 밑줄 긋고 X 나갈 때죠. 분사무소 기준이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요. 4번 지문.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외의 동그라미 그럼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1,000분의 9의 밑줄이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서로 협의하에 결정한다. 맞습니까? 오피를 제외한 주택 외는 일방 최고다. 매매교환 임대차 구분 없이 0.9%예요. 자, 그럼 5번 지문이에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개업공사가 알선한 상대가 아닌 제3의 인물과 거래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에게 중개부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의뢰인이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한 게 아니고 제3의 인물과 거래해버렸어요.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5번 문제, 괄호형 문제가 지금 등장했는데 우리 박스형 중에 가로형 넣기가 꼭 하나씩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몇을 곱한다. 100. 100을 곱한 금액을 본인의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죠.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 차임액에 몇을 곱한다? 70을 곱하는 거죠.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그럼 충족하는 게 100, 5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70이죠. 정답 1번이었어요. 자, 그럼 6번 가보십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25의 기출 수정인데 1번 지문.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 이 표현 기억나세요? 우리 무등록 중개부에서 했던 판례죠 이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게 무등록 중개업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 측에 대한 중개부 책임 약정은 무효이다. 맞아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으로 이해하고 이 보수지급 약정은 무효다라고 나와야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1회 중개를 하고 보수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과하지 않은 이상은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 지문. 분양대행과 관련된 업무는 분양대행의 밑줄이죠.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맞습니까? 분양대행과 관련된 업무는 중개행위가 아니죠.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인사가 받은 금원은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3번 질문. 권리금의 밑줄이죠. 법령상의 중사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다음에 4번 질문. 주택. 그럼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하는 거예요.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 구할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는 매매의 밑줄이죠.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한다. 1천분의 9 밑줄 그으면 맞아요? 다음에 5번 질문.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등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OX, X. 우리 금지행위 위반은 임취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AND 1-1. 1년 이하의 적당 1,000만 원에 불금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럼 7번 가보십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질문. 공인인사법령에는 중개보수에 대한 상한과 하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한 규정만 있죠 지금?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 질문.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그럼 주택임대차의 밑줄이죠.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로부터 최대 거래금액의 1.6%를 받을 수 있다. 자, 주택의 임대차는 일방 최고 0.8%죠. 그러면 쌍방이라면 1.6%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럼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와 유사 지문으로서 이런 지문은 요즘 안 내고 있는데 그럼 2번 맞은 거예요. 정답 됐는데 상가 매매가 1억 원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보수를 100만 원을 받은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OX. 오죠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상가 매매가 1억 원이라면 매수인으로부터 90만 원이 한도죠 지금. 그럼 100만 원 받으면 초과수수죠.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럼 2번 정답이었고 3번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와 토지의 중개보수 적용 기준은 다르다. 상가 토지의 밑줄 긋고 다르다의 밑줄 그으면 X 나가야 되죠? 맞습니다. 상가 토지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 없이 일방 한도 체계다. 0.9%다. 다음에 4번님은 주택의 저당권 설정을 중개하는 주택의 동그라미 치고 저당권 설정의 밑줄이고 거래금액의 1천분의 9까지 받을 수 있다. 1천분의 9가 아니고 1천분의 8입니까? 8 맞아요? 왜 그러십니까? 1천분의 8 맞죠? 매매 교환만 1천분의 9예요. 지금 그럼 주택 저당권 설정 계약은 임대차 등 그랬죠? 그러니까 1천분의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만약에 요 지문을 8로 내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틀렸다 하셔야 돼요. 일방이란 말 빠졌죠? 그죠? 1.6%까지죠, 그럼.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수정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수정한다면 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중개한 경우는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을 한도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그 다음 5번 질문입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을 중개한 경우는 토지의 밑줄이고 저당권 설정에도 밑줄이죠. 거래금액의 1천분의 8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방으로부터 1천분의 9죠. 그렇게 주장. 일방으로부터 1천분의 9까지. 토지 저당권 설정 계약은 0.9%다. 1천분의 9. 일방으로부터.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럼 8번 문제는 해봤고요. 자, 9번 문제 계산 문제 갑니다. 갑은 개공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전용면적 70제곱미터의 밑줄이죠. 오피스텔을 보증금, 오피스텔의 밑줄이고 보증금 2천에 월차임 2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을 했어요. 이거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이다. 지금 개공병이 의뢰인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 물어봤죠? 그러니까 일방이고 계산된 금액이 정답이에요. 다음 두 번째.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보증금 2천에 월차임 25만 원이죠.
얻는 계산에 4,500밖에 안 나오죠. 그러므로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중개부서는 계산기 이거 안 뚫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 요 문제 계산기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2천 더하기 월세 25만 원 곱하기 70. 내가 소학과를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거 암산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그래가지고 1차 시험 끝나고요. 계산기 가방에 넣어버리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계산기 책상에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계산기를 지금 현재 써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와요? 2724, 5723, 1750만 원 나오죠? 그러면 토탈 거래금이 얼마? 3750이죠. 자, 거래금이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시된 조건을 봤더니 요율지시가 없죠. 물건의 종류는 오피스텔이었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토지를 물어볼 때는 요율지시를 안 해요. 그럼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거 임대차였죠. 그러면 오피스텔의 임대차 0.4, 85제곱미터 이하라면 0.4%입니다. 그러므로 계산기면 얼마 나와요? 15만 원 나오죠. 계산기 때려야 되겠죠, 이거? 야, 계산기 넣지 마세요. 1차 시험 끝나고 계산기 넣지 마시고 그대로 책상 위에 올려놔야 돼요. 이거를. 정답 15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나갑니다. 개공사가 YC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대가. 자, 이거 일방이죠. 그럼 계산 능력이 정답이고. 두 번째, 거래금액을 산정하는데 이게 조건을 봤더니 갑이 매도인 임차인이고 을이 매수인 임대인이니까 점유 계정이 맞죠.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그럼 매매가가 얼마? 1억 8천. 1억 8천이었어요. 자, 1억 8천이었고 세 번째, 물건의 종류를 구분해야 돼 지금. 그럼 물건이 지금 뭐였어요? 주택이죠. X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설문에 있습니다. 그럼 주택이니까 제시된 요율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조례 중개보수의 기준 그래가지고 거기 매매가 5천 이상 2억 미만은 상한요율은 0.5%고 한도액은 8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2억 이상 지금 2억 미만이었죠. 그러니까 0.5% 적용하는 거 맞죠? 그러면 0.5% 때리게 되면 5, 8, 40, 90만 원 나왔죠. 한도액이 얼마? 80만 원이다. 그럼 일방 한도가 지금 80만 원이니까 정답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A는 분양금액 3억 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에 동그라미 치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약금 3천, 1차 중도금 3천 납부하였다. 그런데 아파트에 2천만 원의 프리미어터 A는 B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만약 개공사가 이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총액은 얼마인가? 이거 쌍방이 일방이에요. 일단 쌍방이다. 그럼 곱하기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래금액 산정해야 되죠. 3천, 3천, 2천이죠. 총 거래대금 얼마? 8천, 8천이고 물건은 아파트 분양권이었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이니까 이거 제시된 요율을 적용해야 되죠. 거래가액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은 0.5%네요. 한도액은 8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0.5예요? 5. 그럼 5, 8, 40. 그러면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쌍방이었죠? 곱하기 2, 80을 써야 됩니다. 네, 정답 3번이었어요. 지금 우리 문제집 지문에는 1번이 100만원, 2번이 160만원, 3번이 80만원, 4번이 120만원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서는 적은 금액부터 순서를 해줘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헷갈리게 안 하고. 그래서 정답은 어차피 이제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가봅니다. 개업공사 갑의 중개로 매도인 A와 매수인 B 간에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매수인 B가 임차인 C에게, 임차인 C죠 지금, 동일 아파트를 보증금 2천,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사 갑이
중개 의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이거 쌍방 일방이에요. 쌍방이죠. 갑이 중개 의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이에요. 지금 쌍방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곱하기 1을 해놓고 시작하는데 점유 계정이 아니에요. 점유 계정 아니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매매를 하고 임대차는 C화했죠. 지금 C화한 거예요. 그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점유 계정이 아닙니다. 그럼 거래금액 산정하는데 매매가는 얼마였다고요? 3억. 3억이었고 임대차가액은 2천에 2천이죠. 2천에 20. 그럼 그 2천에 2천이니까 얼마? 4천 나왔는데 그럼 5천만 원 미만이죠. 그럼 2천 더하기 20 곱하기 70이죠. 그러면 20 곱하기 70이니까 3,400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의 종류가 뭐였어요? 아파트였다. 그럼 물건의 종류가 아파트였으니까 제시된 요율을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매매가 3억짜리는 요율이 얼마예요? 0.4%. 그럼 0.4% 때리면 120만 원 나왔고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3,400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죠. 5천만 원 미만은 0.5%. 한도액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3, 5, 15, 4, 5, 20, 17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20에 17만 원입니다. 그러면 137만 원이고 137만 원에 곱하기 1을 해야죠. 274만 원. 됐습니까? 이게 기출에서는 어떻게 냈냐면요. 매매가 2억. 임대차가액은 보증금 2천에 월세 30으로 냈어요. 딱 걸리게 냈어요. 그러면 매매가 2억이라면 요율을 몇 프로 적용해야 돼요? 0.4%. 2억 이상 6억 미만이 0.4죠. 그럼 0.4요. 이렇게 됐고요. 임대차 가액 딱 5천 나왔거든요.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가액 딱 5천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걸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5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럼 5천 이상 이거 1억 미만이에요. 요율 몇 프로? 0.4%. 이건 0.4%였죠. 그럼 이거 5천이니까 20만 원 나오죠. 합산 얼마? 100만 원 나왔죠. 딱. 이건 80이었고 이건 100만 원. 그러니까 기출에서는 일방으로 빠진 한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응용해서 아예 쌍방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그럼 13번 문제는 풀어봤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개보수 문제를 다 확인해 봤네요. 그럼 이제 협회 교육, 보칙이 나오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죠, 뭐. 일단.